9월 29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발키리 이더리움 선물 ETF 승인되었다는 소식입니다. 9개 회사 중 최초로 미국 SEC 발키리의 이더리움 선물 ETF로 승인하였다. 10월 초 출시될 가능성이 약 90%이며 발키리의 ETF가 가장 먼저 출시될 것이고 12개 이상의 이더리움 선물 ETF가 연이어 출시되면서 경쟁이 치열해질 것. 자, 그러면서 비트코인 현물 ETF는 블랙록은 연기가 되고 발키리는 승인되었다. ETF 엇갈린 희비. 시차두고 현물 ETF, 비트코인의 현물 ETF 또한 승인될 수밖에 없겠지요. 자, 시장 상황이 현재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볼까요? 비트코인은 3,660만원 반등에 나오고 있고요. 이더리움도 224만원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XRP는 689원. 조금 반응 속도가 느리죠? 얘도 따라서 오늘 새벽이죠,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과연 IPO 발표 소식이 나올지 지켜보시죠. 시간이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은 줄줄이 연기되었다. 10월 중순까지 결정이 나올 예정이었던 7개의 비트코인 현물 ETF 중 발키리, 비트와이즈, 블랙록, 인베스코 신청 4건이 연기됐다. 10월 1일 미국 정부 셧다운 현실화 가능성으로 피델리티, 반예크, 위즈덤트리 현물 ETF 신청도 연기가 될 수 있다. 이에 반해 비트와이즈, 프로시어스, 그레이스케일도 이더리움 선물 ETF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자, 그래서 선물 ETF, 이더리움의 선물 ETF는 승인을 받고 비트코인의 현물 ETF는 승인이 뒤를 밀리고 있다. 이 소식이 나오고 있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시간차로 비트코인 현물 ETF는 승인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시장을 컨트롤하는 도구로 활용할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제 구독자님께서 질문을 하나 해주셨는데 미국 정부의 셧다운 리스크로 인해서 XRP, 리플이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질문을 해주셨는데 정말 답은 간단합니다. 셧다운 지나가는 과정이다. 시장을 흔드는 컨트롤하는 과정으로 활용할 뿐입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상승장은 예정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악우가 맞는다. 이 시나리오는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알고 계시겠죠? 연장선에서 미국 정부, 미국 중앙은행의 금리 리스크, 그리고 현재 리플과 SEC에 대한 소송, 시장에 대한 상승, 그리고 미국에 대한 물가 이슈, 이런 부분들이 결코 따로 노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시계추를 조절할 뿐이지요. XRP 관망세이다. 매수 매도 힘겨루기. 29일 리플 파티에서 IPO 발표 소문이 확산하고 있다. 과연 파티에서 어떤 소식이 나오게 될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죠? 그 확인을 하고 모니터링을 한 다음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떠한 소식이 나오게 될지. 고금리 장기와 셧다운 우려 등의 미 공포 탐욕 지수 극단적인 공포에 진입하였다. 결국 극단적인 공포로만 가고 아무 일도 일어나게 되지 않으면, 그리고 차익 실현 물량을 기회로 삼았다면, 이 물량을 소화하고 다시 한번 상승에 나온다면 매입할 수 있는, 개수를 모아갈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면 됩니다. 그러나 얘가 진짜 탐욕으로 가서 진짜 퍼펙트 스톤과 함께 시장이 폭락장으로 간다. 그럼 현금화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 시기가 저는 2024년도 중반부이다. 지금은 뭐다? 시장을 컨트롤하고 있을 뿐입니다. 제가 일관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셨을 때 그게 그 대상이 투자의 대상이건 코인과 주식시장이건 채권시장이건 또는 실물경제에서 디램 가격, 반도체 가격이건 또는 유가의 가격이건 경제 흐름이나 경기의 회복과 확장, 이거는 국부론의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하고 있죠. 애덤 스미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시장은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서 가격은 자동적으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결정된다. 저는 이걸 틀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정해야 되겠죠. 세상에 보이지 않는 가격은 보이지 않는 공급이, 보이지 않는 고래가 결정합니다. 유가의 가격이건 반도체의 가격이건 기업의 의사결정이건 기업의 의사결정도, 회사의 업무 결정도 이사회, 쩐주가 결정하는 것이죠. 실물경제의 자연재해를 제외한 거는 모든 부분은 그들의 의도를 파악하고 설계자의 머릿속에 들어가서 기다리는 게 미래를 읽는 핵심 통찰력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방금 전에 언급을 드렸던 미국의 셧다운 리스크, 미국에 대한 금리, 우크라이나 전쟁, 시장에 대한 가격,
미디어에서 나오는 리스크와 공포와 탐욕. 여러분들이 실제 이 칼을 쥐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활용할 수가 있을까요? 과연 그들은 99%의 개인들이 돈을 벌기를 원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들의 의도를 파악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레이 달리오, 고금리 지속한다. 미국은 부채 위기 피할 수 없다. 바로하고 비트코인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의 의도대로 해석해 볼까요? 미국의 부채 위기는 피할 수가 없다. 새로운 통화 시스템이 필요하다. 미국을 이용한 전 세계의 경제 시스템은 수명을 다했습니다. 이제 그 에너지의 파동을 다른 쪽으로 옮겨 나가지요. 그 에너지를 XRP, 리플과 함께 CBDC, 가상경제, 그리고 공존하는 실물 경제와 디지털 경제의 세상, 이 세상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시그널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레이 달리오뿐만 아니라 전 세계 투자의 그루들이 그 핵심을 읽어내야 됩니다. 은행 주도의 CBDC, 경제 안정성 높인다. 경제 통제의 세상이 온다는 거죠. 새로운 통합 시스템, 그리고 인베디드 뱅킹, 클라우드를 이용한 금융 시스템, 그게 바로 다음번에 맞이하는 애플은행, 트위터에 대한 종합금융사, 카카오, 네이버, 전 세계 페이먼트망, 그 중심에 누가 있다? 전 리플 ODL 시스템, 리플 페이먼츠가 바로 통합한다는 것이죠. 스위프트 2.0의 주인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자, 스위프트 2.0의 대장은 누구다? 바로 리플이다. BIS에서 분명히 알려주고 있죠. 여기에 스위프트도 있고 캐나다 페이먼츠, 마스터카드, 피넬리티, CLS, 중국 중심의 실시간 결제망 CIPS, 캐나다 중심의 실시간 결제망 페이먼츠 캐나다, 이들이 포진하고 있으나 진짜 주인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여기에 투자하고 계시죠. 스위프트의 주인은 누구죠? 미국과 유럽을 통해서 전 세계를 지배해왔던 금권입니다. 그 망이 여기 다 포진돼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최근 9월 28일이죠. 프랑스 중앙은행, 싱가폴 중앙은행 마스, 스위스 중앙은행이 도매용 CBDC 테스트를 마쳤다. 바로 BIS 국제결제은행 주도하에 프로젝트 마리아나, BIS와 프랑스, 싱가폴, 스위스 중앙은행이 국경 간 도매 CBDC를 성공적으로 테스트했습니다. 프로젝트 마리아나는 도매용 CBDC, 가상유로 싱가폴 달러, 스위스 프랑의 성공적인 거래 및 결제, 프로젝트 테스트된 디파이 요소, 자동화 마켓 메이커는 차세대 금융시장 인프라의 기반을 형성할 수가 있다. 국제결제은행과 프랑스, 싱가폴, 스위스 중앙은행이 마리아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개념 증명은 세 가지 요소에 의존했습니다. 세 가지 핵심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서로 다른 통화 간의 교환 및 상호 운용성을 촉진하기 위해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제공하는 공통기술 토큰 표준입니다. 공통기술 토큰 표준이다. 상호 운용성. 서로 다른 네트워크 간의 도매용 홀세일 CBDC를 원활하게 정송하기 위한 브릿지입니다. 핵심적인 말이 나오죠. AMM, 자동화 마켓 메이커는 현물, 외환 거래를 자동으로 거래하고 정산하는 특정 유형의 분산형 거래소입니다. 자, 이 프로젝트 마리아나, 오래전부터 준비가 되었다는 게 감이 오시죠? 공통기술 토큰 표준이다. 서로 다른 통화 간의 교환 및 상호 운용성을 촉진하기 위해 서로 다른 네트워크 간의 홀세일 CBDC를 원활하게 전송하기 위한 브릿지이다. 자, 리플은 싱가폴 중앙은행으로부터 결제 라이센스를 획득하였습니다. 2023년 6월 23일. 그리고 프랑스 중앙은행, 프랑스 디지털 유료용 리플의 CBDC 원장을 주목하고 있다. CBDC 프라이빗 레저는 결제 및 통화 발행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리플의 기본 디지털 자산 XRP는 CBDC와 다른 통화 간의 원활한 가치 이동을 위한 중립 브릿지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프랑스 국채거래 블록체인 CBDC를 시험하였다. 프랑스 중앙은행이 블록체인 기반의 CBDC를 활용한 채권 거래를 진행한다고 보도하였다. 프랑스 증권 예탁기관이자 전 세계 최대 바로 예탁결제원은 유로클리어의 성명에 따르면 프랑스 중앙은행은 미국 IBM이 개발한 시스템을 사용해 거래를 실행했다. 컨소시엄에는 BNP 파리바, 크레딧 아그리콜 등 HS 등이 포함되었다.
하이퍼레처 파운데이션, 여기에 주도적으로 움직였던 IBM, SAP, 리눅스, 여기 회원사로서 리플이 포진하고 있다. 그리고 R3가 포진하고 있다. 3대 기업용 블록체인 있죠? 첫 번째가 R3, 두 번째가 이더리움 얼라이언스, 세 번째가 하이퍼레처 파운데이션입니다. 이 하이퍼레처 파운데이션의 리플, 이더리움 얼라이언스, R3 다 리플과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이 말이 뜻하는 바가 뭘까요? 이들은 경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공존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인프라망을 공유해 나가면서 확장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IBM의 하이퍼레처 파운데이션, 그리고 스텔라와 리플은 뿌리가 같다. 이더리움 얼라이언스의 기업용 연합을 보시게 되면 그 뿌리 또한 다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메타코의 트위터입니다. 피델리티, EY, 어니스트 영, 유로클리어, CT, HSBC, BNP 파리바, 시그넘, 내셔널뱅크 조지아, UBS, SBI 디지털 마켓, 이들이 모여서 중요한 주제가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토크나 확장과 기본, 상호 운용성의 구축의 이점과 과제에 단독 원탁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토크나 확장, 이 부분에 대해서 페드, 미국 연중 또한 공식적으로 보고서를 발표했죠. 좀 전에 보셨던 프랑스의 국채거래 블록체인 CBDC를 시험하였다. 여기 참여한 조직, 바로 유로클리어, 그리고 프랑스 중앙은행, 그리고 IBM, BNP 파리바, 크레딧 아그리콜, 그리고 HSBC가 포함되었다. 다시 한번 메타코의 원탁 회의, 유로클리어, HSBC, BNP 파리바, 이들이 여기 참여하고 있다. 결국 전 세계는 공존해 나가면서 확장하는 겁니다. 그 중심에 항상 이놈이 있더라. 이놈이 대장이더라. BIS 태스크포스에 왜 얘가 들어가 있는지, FNA 거기에도 왜 얘가 들어가 있는지, 왜 대체 불가능한 섹터에는 항상 얘가 포진하고 있는지, 왜 이들과 함께 R3와 하이퍼레저와 공존하고 있는지, 프랑스 중앙은행, 싱가포르 중앙은행에서 왜 결제 라이센스를 획득을 하였는지, 그리고 오늘 나오고 있는 이 소식들, 프랑스, 싱가포르, 스위스의 도매형 CBDC 테스트를 마쳤다. 여기에 BIS 프로젝트와 함께 다시 한번 아시아 넥스트, 기간을 위한 디지털 자산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게이트웨이, 유동성에 대한 더 많은 기회에 접근한다. 전 세계 기간을 위해서 이 인프라망, 유동성에 접근하게 나가기 위해서 이 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아시아 넥스트는요, 스위스의 식스와 일본의 SBI가 전략적인 협력을 통해 합작사 아시아 넥스트를 탄생시켰습니다. 스위스의 거래소 그룹과 일본의 거대 금권인 SBI가 바로 아시아 넥스트를 싱가포르에서 허가를 받고 탄생을 시켰다. 싱가포르의 법인화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간을 위한 유동성을 깔아 나가고 있습니다. 기간을 위한 디지털 자산에 신뢰할 수 있는 게이트웨이, 전 세계에 천문학적인 자금이 물밀듯이 들어올 수 있는 준비가 되고 있다. 코인, 암호화폐 자산, 디지털 증권, 이 시스템이 현재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리플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이들이 준비가 다가오고 있다. 여기에 주주는 SBI, 식스이다. 주요 이사회에서도 SBI와 식스의 관계자들이 포진하고 있다. 빌 부라는 분석가가 XRP가 39달러까지 7,918%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암호화폐 분석가는 과거 2017년도와 유사한 추세를 반영해서 7,918% 그 상승을 예상을 한다. 과거를 통해 현재를 해독해 보면 에너지가 응축되면서 과거 6년의 폭발적인 데이터를 상승해 보면 7,918% 그 기간이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데이터를 참고만 합니다. 몇 프로 폭등이 나올지는 그 누구도 모르겠죠. 허나 중요한 건 에너지가 상당 기간 6년 가까이 응축되다가 터지게 되면 그 파급은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제 리플의 파티 몇 시간 남지 않았죠? 뉴욕에서 열리는 파티에서 어떤 소식이 나오게 될지 차분하게 지켜보시죠.
자, 리플이 조지아 CBDC 파일럿 파트너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조지아 국립은행의 디지털 날이 두 번째 시범 프로젝트의 파트너로 최종 선정되었다. 리플의 CBDC 담당 부사장 제임스 월러스는 리플이 CBDC 플랫폼과 관련해서 30개국 이상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리플은 팔라우 공화국, 몬테네그로, 부탄, 홍콩, 콜롬비아 등 5개국의 CBDC 시범 단계에 참여하고 있다. 30개국만 있을까요? 저는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리플의 CBDC 플랫폼과 절대 무관하지가 않다. 그 모습이 최근 수면 위로 조금씩 드러나고 있을 뿐입니다. CBDC 세상이 도래한다? 그 말은 즉 리플과 XRP의 세상이 도래함을 의미합니다. 오늘 도매용 CBDC 프로젝트 그리고 이미 상당 기간 2008년도 이후에 전 세계 통화 시스템에 대한 한계 그리고 오늘 레이 달리오가 언급했죠. 미국 부채는 해결이 되지가 않는다. 그 다음 문명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이미 이야기는 끝이 났다. 자, 그리고 좀 전에 언급했던 메타코의 바로 여기 조지아 내셔널 뱅크 오브 조지아가 언급이 되었죠. 메타코와 원탁회의에 내셔널 뱅크 조지아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면 오늘 나왔던 리플이 조지아의 CBDC 파일럿 파트너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은 이미 이야기가 되어 왔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프랑스 중앙은행, 프랑스의 국채거래 블록체인 CBDC 시험, 하이퍼레츠 파운데이션의 리플과 R3, 그리고 BIS의 이 프로젝트들, 이 중심에 바로 누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리플이 있다. 다음 문명의 주인공입니다. 현재 시간이 9시 16분인데요. 제가 외부를 좀 다녀왔다 왔습니다. 현재 리플이 727원, 상승이 좀 나오고 있어요. 비트코인도 3,650만원, 반등이 좀 나왔죠? 이더리움도 226만원, 반등이 좀 나아졌었다. 이더리움 선물 ETF 승인, 알트코인의 폭등 장세가 예상이 된다. 우리는 그 시기를 준비해야 된다. 끊임없이 언급을 드렸죠? 아직까지 전 세계가 공포로 뒤덮이고 있습니다. 언제 어느 순간 탐욕으로 바뀔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할 수 있죠. 한순간의 말입니다. 늘 개인들은 가격이 폭등하고 미디어에서 그걸 조작할 때 다시 그들은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시기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 또 명심하길 바랍니다. 이 세상은 이미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마라톤을 완주해야 될 분명한 값어치가 있다는 것이죠.